My Special Sound, 나의 특별한 소리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무슨 소리 같나요? 네, 골프채와 골프공이 만났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골프채와 골프공이 만났을 때 그는 손에 든 골프채를 지팡이 마냥 한 번씩 꾹꾹 누르며 녹색의 잔디밭 위를 걸어간다. 그렇게 하면 푹신한 잔디의 촉감이 날렵한 골프 샤프트를 통해 전달받는 느낌이다. 미리 봐두었던 작은 공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는 그의 발걸음도 가볍고 날렵하기 그지없다. 녹색 마분지 위에 하얀 점 하나. 깨끗한 잔디 위에 차분히 놓인 골프공을 잠시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다행히 눈이 부실 만큼의 태양이 아니다. 평소 눈부심에 취약한 그는 햇볕이 쨍쨍한 날엔 눈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다. 그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뭔가 못마땅하거나 불만에 가득 찬 사람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이날은 그가 눈을 찌푸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히 흐리고 적당히 밝은 날이었다. 그의 몸 컨디션도 그의 기분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은색 아이언 헤드가 하얀 공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다. 귀한 보석을 다루는 베테랑 보석상처럼 신중하게 골프채를 두 손으로 감싸며 자세를 잡는다. 1, 2초 동안 아래의 공과 저 멀리 가야 할 지점을 머릿속으로 연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리고 큰 숨을 한번 들이쉰 뒤 호흡을 멈추고 드디어 힘껏 휘두른다. 딱! 슉!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소리. 소리만 들어보면 전혀 청명하거나 아름답지는 않다. 공명이라고는 찾아 들어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소리이다. 골프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소리지만 그에겐 어느 소리보다 귓속으로 크게 울려 퍼진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룩하듯 흰 공이 빠른 속도로 낮게 날아가다가 새처럼 위로 솟아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속으로 사라진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작은 탄식이 들려온다. 그는 흐뭇하게 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의 골프채는 여전히 하늘로 들어 올린 채로 마무리 자세를 한동안 유지한다. 그것이 그가 공을 제대로 잘 쳤을 때 자신에게 보여주는 소심한 세러머니이다. 자신만이 오롯이 그 희열을 만끽하는 그 순간 그는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 평소에도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는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 속에서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공학을 전공해서인지 그는 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런 그가 한눈에 묘로되어 온 정성과 노력을 쏟는 스포츠이자 취미는 골프. 그에게 천지, 아니 하늘에서 내려준 최고의 취미이자 특기이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단 1초에 둔탁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이 소리를 참 좋아한다. 채와 골프공이 만났을 때 나는 소리.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소리. 스트레스와 감정의 찌꺼기들을 한순간 하늘로 날려보내는 소리. 남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답을 해주는 듯 무언의 1초, 그 찰나의 순간에 찰나의 소리가
그의 세상에 가득 채워진다.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왕이 된 듯 어깨에 힘을 주고 콧노래를 절로 부르며 다시 잔디밭을 경쾌히 걸어나간다. 조금 전과 달리 이번에는 골프채가 그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 당신은 왜 골프가 그렇게 좋은 거죠? 아내의 물음에 그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한다. 골프의 고유 진동수와 나의 고유 진동수가 잘 맞기 때문이야. 네, 안녕하세요. 음치상청사의 맏언니 음악치료사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음치상청사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목소리 왜 이러죠? 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해서인지 좀 목이 잠겼네요. 그래서 오늘 아까 글을 읽을 때도 제가 좀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뭐 너무 고생도 하셨는데 먼지 많이 마신 목소리 같아요. 요즘 네.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죠?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송화가루도 바닥에 막 송화가루가 아니야. 그 꽃가루 네. 엄청 깔려 있고. 제 차에도 노랗게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세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노랗더라. 네, 오늘 이렇게 읽었던 글을 보시면 골프채와 골프공이 만났을 때 소리가 어떻다고요? 네, 맞아요. 굳이 뭐 이렇게 골프채와 골프공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인공들이 뭐 기분이 울적하거나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뭐죠? 저기 그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있는 저기 야구 그거 맞아요. 그 돈 넣으면 그죠? 뭐라 그래? 예, 자동 야구 장치 그런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번 해보셨어요, 흥정 쌤?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공놀이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공을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공이 날라오면 그래서 저는 엄두도 안 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군대 얘기, 그리고 축구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축구는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여자들도 좀 좋아하시던데,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군대 얘기 좀 싫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한 번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공놀이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한 번은 공 차고 네. 보더니 선임들이 너 공 차지 마라 그랬거든. 그게 끝이에요. 제 얘기는. 주로 그런 말 하죠. 개발? 그렇죠. 똥발이라고. 똥발? 네. 우리는 우아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저 구슬치기는 잘합니다. 저는 탁구를 조금 칠 줄 압니다. 탁구. 네. 탁구는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뭐 배구, 뭐 이렇게 피구 이런 거는 공이 날라오면 그냥 눈을 감아요. 무서워서. 맞죠? 그렇죠. 그런 순간 있잖아. 지금 채와 골프공이 만났을 때 딱 하는 그 소리가 정말 짜릿하면서 경쾌하고 쾌감. 그렇죠. 그죠. 너무 딱 맞잖아요. 네. 그런 기분 좋은 순간 혹시 있으세요? 어릴 적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은 아니고요. 네. 이제 흔히 옛날에 이제 오자미라고 많이 불렀던 콩주머니. 콩주머니, 맞아요. 네. 콩주머니를 이제 옛날에 피구의 방식으로 많이 던지고 놀았던 게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그걸 잘 못 잡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몸에 맞거나 잡는 경우가 이제 물론 룰에 잡아라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어쩌다가 한번 네. 진짜 요행으로 딱 연속으로 2번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는 몸을 맞추려는데 바로 손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죠. 그게 우와. 제 인생에 진짜 단 한 번 있었던, 저도 놀랐고 친구들도 모두 놀래서 야, 이놈 좀 할 줄 아는 놈이구나. 우와.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저를 그 다음 판 게임에서 저를 이제 스카웃 했는데 네. 그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뭐 분명히 아까 무슨 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와장창 했죠. 뭐 그 진짜 요행으로 한 번 있었더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귀하고 네, 아주 귀하죠. 그럼. 지금도 기억나는 그죠? 좋은 네, 맞아요. 그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공은 별로 상관이 없고 저는 그 바늘 귀 그 실을 딱 꿰을 때 있잖아요. 그때 솔직히 몇 번 침을 묻혀서 몇 번 하잖아요. 근데 그쵸, 여러 번 하죠. 한 그러다가 번만에 딱 드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너무 좋던데요. 그게 딱 그거잖아요. 저기 뭐야 옛날에 그 한 4, 5년쯤 전쯤에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하던 그 보고 있으면 이제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들 모음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제 뭐 한 번에 성공하긴 어려운데 이제 연속으로 성공하면 이제 굉장히 딱 그 마음에 안정이 온다라든가 그 뭐 도미노 같은 거. 뭐 쭉 이제 실패 없이 한 번에 쫙 그 성공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제 페인트질을 하는데 이제 전혀 중간에 실수 없이 이제 수십 번의 붓질을 한 방에 쫙쫙쫙쫙 끝내는 거라든지. 기분 좋죠. 보는 것만 해도 기분 좋죠. 그죠? 그죠. 안정이 오지. MBN 맞나요? 그 농구? 거기에서도 NBA? 보면 MBN 모르겠다. 딱 멀리서 던졌는데 장거리 슛이 쏙 들어가는 경우. 그죠? 되게 짜릿하고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요행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원래 이제 그 엄청난 연습 끝에 이제 한 번, 두 번 성공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려고 작정하고 찍었다는 점에서 네. 한두 번 아니겠죠. 엄청난 연습이 사실상 뒤에 이제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행운이라는 것은 정말 가끔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도 하지만 정말 수많은 노력과 그죠? 맞아. 시도 끝에 되었을 때 더 소중하고 더 빛이 기분 나고. 좋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이런 행운이 올 확률이 높겠죠? 계속 이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골프의 이제 이 화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한 번 딱 정확한 그 샷이 왔을 때 그 네. 소리와 쾌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행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연습 끝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 홀인원. 홀인원. 네. 그런 것도 이제 수많은 연습들과 시행착오가 그렇죠. 뒷받침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아시는 분은 네.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홀인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진짜 요행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던데 혹시 형동 쌤도 골프 쳐보셨나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거의 뭐 안 쓴다고 주신 골프채 세트가 있긴 해요. 근데 네.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뛰어본 적은 없고요. 어. 그 아는 분이 이제 저기 그 스크린 골프장을 하시는데 네. 놀러 갔다가 그냥 몇 번 쳐보라고 해서 쳐봤더니 자세도 일단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한번 쳐봤는데 계속 그 옆에 벽에 꽂히더라고.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형동 쌤이 머리를 우리 형동 쌤님이 긴 머리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치는 모습 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랑 한번 나가시죠. 저는 골프를 칠 수 있는데 네. 아주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놀이와는 제가 인연이 없는지라. 맞아요. 하여튼 공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골프 공도 무서워하는 걸로.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 아무튼 공과 굿을 치기는 합니다만. 공놀이는 아무튼. 저는 굿을 따먹기는 해봤는데. 그거나. 홀짝, 맞죠? 그거. 하여튼 저는 뭐 이렇게 저도 몸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운의 그런 소리, 아주 행운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아까 형동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까지 네. 그걸 하는 이유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네. 그런 쾌감. 이번 제가 읽었던 글에서도 이 인터뷰하신 이분이 평소엔 조용하신 분인데 이때는 그때 짜릿함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골프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죠? 우리가 이런 장면은 참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하죠. 음, 보는 건 좋아해요. 보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그 아내분이 왜 그렇게 당신은 골프가 좋은 거예요? 말이 막 너무 피곤한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골프의 고유 진동수와 나의 고유 진동수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경쾌하신 분인가 보다. 고유 진동수. 사람들마다 이게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하죠. 네네. 모든 뭐 사물이나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는 뭔가 나랑 맞는 듯한, 그죠? 사람끼리도 누굴 만나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더 있고 싶고 하는 그런 사이는 이 사람과 나의 고유 진동수가 맞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흥동쌤이랑 저랑은 이게 티키타카 쿵짝이 잘 맞는 거 보니까 우리의 고유 진동수는 맞는 걸로 그렇죠. 별로 본 세월이 얼만데. 억지로 이렇게 수긍하는 듯한 건데 네, 선배님. 네, 우리는 잘 맞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누님.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여기에 맞는 음악을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어떤 음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브루노 마스의 네. Count on Me입니다. Count on Me는 나에게 의지해봐, 나에게 맡겨봐 라는 그런 곡이거든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지금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You'll always have my shoulder when you cry. I'll never let go, never say goodbye. You know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ooh. You can count on me 'cause I can count on you. 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음치삼총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돌아온 시간은요. 네, 우리 그 음치삼총사의 핫코너죠. 네, 여전한 핫코너.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제 이제 오랜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제 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또 그 뭐지? 탱고? 플라멩고. 플라멩고 댄서로도 활동 중이신 최송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소개를 했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또 어떨까? 입 쫙 벌리고 놀리지 말고 뭐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만해.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화 선생님 사실 이제 우리 동네 예술가라고 했지만은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같은 대구 아래 살고 있습니다. 뭐 대구면 뭐 우리 동네지 뭐 그런 취지고요. 예, 이전에는 그 포항분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라기보다 이제 우리 주위에 익숙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원래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죠? 네. 네, 피아노가 제가 알기로 피아노 파트가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리스트 파트, 반주 파트. 그쵸? 그렇죠. 이제 송화는 이제 무슨 파트를 하셨죠? 보통 반주를 할 때는 당연히 반주 파트로 들어갔었고요. 네, 둘 다 배울 때는 일단 둘 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모든 피아니스트들은 독주자의, 그러니까 독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독주자로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악에도요. 이제 송화쌤도 잘 알겠지만 저는 이제 국악과를 나왔잖아요. 네. 국악에도 특히 그 치는 북에도 이제 그 솔로라기보다 연주 다 연주긴 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반주 장구라든가 장구 같은 경우 뭐 반주 장구라든가 실제로 뭐 사물놀이 장구라든가 그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북에도 판소리용 북과 사물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주법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고법이라는 뭐 반주고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갈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피아노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사실 뭐 그 피아노 음악 같은 것들을 뭐 영화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TV에서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솔로 연주로서는 멜로디가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그 멜로디가 조금 더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반주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화음 같은 것들 뭐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들도 꽤 많긴 한데 그때 학교 때는 제가 이제 송화쌤이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안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왜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달랐나? 사실 그래요. 그 이제 뭐 바로 옆집에 살아도 나랑 그 생활 패턴이 다르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나는 근데 송화쌤 종종 보긴 받는 것 같은데 왜? 아마 저희 과가 달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남자애들은 우리끼리 막 그냥 뭐 찢고 볶고 잘 했는데 여자애들하고는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예. 그랬구나. 피아노가 학교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교실마다 있었죠. 뭐 교실마다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적에 학교마다 있던 그 올겐이라 그러죠. 풍금. 예. 발로 밟는 그 작은 오르간.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있었나? 예고에. 아, 학교에는 없었고 초등학교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뭐 다들 있었으니까 쓰는 거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피아노를 그러면은 지금도 간간히 연주를 하고 계시죠? 연주보다는 연습이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주 활동은요? 연주 활동은 쉬고 있습니다. 쉬고 계십니까? 예. 그 피아노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배우려고는 했어요. 이제 어릴 적부터 다들 피아노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교양 삼아 배우곤 하죠. 예. 네, 피아노 학원도 동네마다 다 있었고,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피아노 뭐 체르니 몇 번, 뭐 한옥 뭐 이런 것들 다들 배우곤 하는데, 그 이제 전공할 때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걸 배우나요? 피아노과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보통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피아노에서도 역사적으로 네. 뭐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낭만 시대 아니면 이제 최근에 근래에 있는 음악까지 시대별로 먼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악과랑 똑같네요. 예, 그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피아노 연습실 가면 이제 그 저희들도 국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떤 악기 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뭐 보통 연습실에 이제 박혀서 거의 막 열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악기죠. 향피리, 뭐 태평소, 뭐 관악기 위주들.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는데 피아노는 그렇게 깎으라고 하더라고. 깎아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손톱이 조금 깁니다. 한 1mm 정도 긴 것 같아요. 예. 그 어릴 적에 피아노 치다가 이제 손톱을 안 깎아가지고 이제 손톱을 안 깎으면 그 키보드 타자 치듯이 칠 때 타자 칠 때도 이제 피아노가 손톱이 이제 막 찍으면은 막 딱딱딱 소리 나고. 예. 근데 피아노는 이제 키가 무겁잖아요. 묵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치는데 막 딱딱 그러다가 손톱 깨먹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 중에 뭐 어떤 친구는 그 손톱 네일 아트 네일 아트를 하는데 야 손톱이 몇 센치야 그래가지고 키보드를 치겠답시고 곧잘 치는 친구예요. 곧잘 치는데 굳이 네일을 해가지고 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전자 키보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키감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많이 가볍나? 많이 가벼운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벼운 편에 속하죠.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자 악기를 뭐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클래식 피아노를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지금도 이제 뭐 어떤 기타 같은 거는 뭐 손톱을 뭐 오른손은 안 깎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줄을 퉁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깎으라고 하시더라고. 예. 키감도 다른데 손톱까지 그렇게 악기 연주를 하면서 이제 걸리적거리면은 연주에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보통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분들과 손이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셨나요?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연주하기 용이한 케이스인 거죠. 연주하면서 바뀌는 건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연습을 하면서 손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지는 것처럼.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구나. 보통 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많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신기하다. 후천적. 신기하네, 진짜.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검은고라는 악기 이제 지난번에 그 초청해서 저희가 뭐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초청했던 박선미 씨 검은고 같은 악기를 하는 연주자들은 보면은 선미 씨 얘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분 얘기인데 검은고 하는 분 중에 되게
제 친구 중에 되게 땅땅하고 똥똥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그 친구 손가락만 되게 길어. 고문고란 악기가 되게 길쭉길쭉하거든요. 근데 이제 똥똥한 친구가 손가락이 이상하게 똥똥할 것 같은데 길쭉길쭉하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리스트 그분도 손이 되게 크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분 손 저것도 있죠. 라흐마니노프도 있죠. 라흐마니노프도 예. 있고 그 뭐라 그래 그 석고로 본뜬 흉상 예. 네, 흉상은 얼굴이면 이제 손 모양 본뜬 그게 어딘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팔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송아 씨 손은? 저는 좀 작은 편에 속해서 저는 이제 도에서 높은 도까지 손이 조금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도에서 막 뭐 레미파도 막 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쫙 벌리면은 참 그 악기들이 신기해 보면은. 보통 피아노가 몇 건반이에요? 88건반으로 보나요? 88개? 그렇죠. 88건반이 있지만 어떤 작곡가로 의하여 네. 88건반보다 조금 더 많은 피아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조하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흰 건반이랑 까만 건반 다 합해서 88건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송아 쌤 눈앞에 있는 밑에 그 마스터 키보드 이제 25건반짜리예요. 저런 거는 이제 그냥 조그마한 작업하기 편한 건데 뭐 보통 60 몇 개 건반? 67? 62, 67, 뭐 그 60, 4. 뭐 네. 약간 예, 개수별로 그렇게 사이즈별로 놓기도 하는데 전자 피아노라는 게 그 언제쯤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그 전자 악기의 발생과 함께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 때리민 같은 그런 악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자 악기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연주의 용이성 때문에 사실 악기의 그 발전과 또 뭐 그런 악기가 또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라는 악기의 발전이 사실 원래는 뭐였어요? 그 피아노라는 거 이전에. 원래는 하프시코드라고도 하고 네. 챔발로라고도 하는 악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흰 것만 까만 것만 그 뒤바뀌어 네, 있는 거. 뒤바뀌어 있는 아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오르간은 피아노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그죠. 생각해 주시는 게 네. 오르간은 뭐 관악기에 가깝지 사실상. 그렇죠. 풍금이랑 같은 거니까. 오르간도 이제 그 사실 뭐 건반이 발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요즘에는 뭐 전자로도 만들지만은 오르간 같은 경우는 근데 연주법도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튜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조금. 예, 정말 실질적인 파이프 오르간은 아무래도 계절상 온도에 대한 높이도 조금 살짝씩은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아날로그라서.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흔히들 보고 있는 오르간은 정말 리얼한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라 개량되어 있는 전자식 오르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굳이 이게 그 오르간 같은 경우는 그 발로 밟아서 풀물을 밟으면은 이제 바람이 쭉 불면서 그 통관 속에 있는 그 리드가 떨리는 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관악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프시코드나 뭐 그런 악기들은 이제 줄이 걸리는 악기잖아요. 예, 그래서 타현악기, 차련악기, 그냥 타악기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 그 줄을 고리가 감고 있단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뭐 건반을 누르면은 이제 줄을 그 감고 있던 고리가 땅 당겨지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라서 아주 빠른 속주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피아노는 이제 타현악기죠. 해머가 건반을 때리는. 그렇죠.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 계절마다 어느 정도 음색이 바뀌고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예민하신 분은 그거를 느끼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온도 습도 조절을 다른 현악기 못지않게 꼼꼼하게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그렇게까지 나는 예민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악기랑 사람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못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그 피아노 조율 기능사? 네, 그렇죠. 근데 조율사보다 조율사? 뛰어넘는 분들이 연주자 중에 왕왕 계신다. 입시생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어쩌다가 또 플라멩고를 또 관심을 갖게 되셨대. 아, 저는 네. 조금 이상하게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알고 싶은, 궁금한, 덕후들은 그래요. 예, 네. 그런 사람이라서 네. 친구들과 연주 계획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리스트에 스페인 강시곡, 헝가리 강시곡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그럼 그게 뭐지? 찾아보니 그 음악이 집시 음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집시 음악의 리듬을 조금 알면 연주에도 녹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플라멩코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하다가 예, 이제 거기까지 발이 뻗쳤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죠. 플라멩코의 시작은 그렇게 됐으면은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피아노는 대부분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 가고. 그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피아노를 좋아서 시작했거나. 근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데 네. 저희 때는 초등학생이 되어야지만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유치부는 학원에서 아직 한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키가 작습니다. 아직 덩치가 작습니다. 손이 작습니다 하면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피아노 하기 전에 보통 그 멜로디혼, 멜로디카 네, 그런 걸로 조금 입문하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 그렇죠. 피아노를 연주하시고 뭐 어떤 뭐 재밌는 일 같은 건 있었나요?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먼저 대학교 때를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대부분 졸업 연주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했죠. 예, 아무래도 다들. 이때가 입시생 다음으로 조금 제일 예민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쌤이 예민한 거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이 피부로 다 드러났었고요. 아, 예, 여드름으로. 그건 봤다. 네. 네, 그래서 겨우 연습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졸업 연주 당일날 이제 올라갔는데 네. 네, 제가 하필이면은 순서가 두 번째였더라고요. 열심히 힘을 내서 연주를 하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를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책 읽듯이 얘기를 합니까?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네, 엉덩이가 점점 의자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뭐 들었었거든요. 잘못 앉은 거예요? 리허설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보니 어느 순간 네,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랑 말랑한 힘으로 엉덩이가 계속 밀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의자가 계속 뒤로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미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날 아직 곡을 반도 연주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끊고 관객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의자가 밀려서 요거를 다시 체크를 하고 처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단은 가는 게 맞을지 연주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중에. 예. 그런데 야, 고민 많이 하셨겠다. 근데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이거를 의자를 다시 한들 내가 이미 마인드 컨트롤이 무너진 상태에서 연주를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가기로 결심을 했고 에라 모르겠다. 예, 그래서 피아노 곡의 마지막 부분 대부분 다른 곡들도 그럴 건데요. 코다 부분이 있어요. 휘몰아치는 부분. 네. 그 부분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에라 모르겠다. 이 다리 힘으로 코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일어서서 연주를 마무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피아노를 했다. 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제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의자가 네. 그래서 제 순서 이후에는
약간의 조금 긴 쉬는 시간 동안에 의자 점검을 하시고 그 밑에 다른 보강 작업을 하시고 세 번째 연주자가 올라가서 연주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그렇게 되네. 사실상 문제는 의자가 문제가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못 앉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걸 또 말씀을 하셔야지. 잘 하셨네. 그래. 네, 그래서 저의 졸업 연주 사진은 제가 일어서 있는 장면만 있더라고요. 그때 의상은 뭐 입었어요? 그날은 좀 튀어보겠다고 빨간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 네, 한복을 입고 스탠딩 피아노를. 네. 야, 의도치 않았는데 참 그 특이한.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서서 연주하는 그 연주자는 피아노 연주자는 생각해 보니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겠죠. 엔간하면 앉아 있잖아. 네. 거기다가 보자. 졸업 연주 때는 솔로곡을 하죠, 주로. 네, 솔로곡을 합니다. 반주로는 주로 어떤 걸 하나요? 반주로는 어떠한 악기든 뒷배경이 될 수 있으면 다 하죠. 다 할 수 있고. 예. 반주로서 그 피아노 곡들의 그 좀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네. 건 좀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반주로서는 대부분이 그 독주 악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리 볼륨이 아무래도 독주 악기로서보다는 훨씬 볼륨이 작아지고요. 맞아. 장구도 그래요. 그 사물놀이 장구 소리가 되게 막 카랑카랑하거든요. 막 탱탱 따라닥딱 뭐 이러는데 이제 반주 장구는 그 장구체에 오른쪽에 쓰는 그 열체라 그럽니다. 기다란 그 대나무 짝대기 그게 되게 가늘어요. 낭창낭창 휘어요. 그래서 소리도 뭐 통, 딱 뭐 약간 이런 느낌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예. 음량도 작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독주자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 의상도 웬만하면 검정색 묻어가기 위해서 네, 의상도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독주에서는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기 위한 뭐 드레스와 힐이 있었다면 반주로서는 편안한 복장과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등장을 하고 연주곡에서도 잔잔하게 독주가 더 눈에 띌 수 있게 잘 들릴 수 있게 네,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연주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클래식 연주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연주회 무대에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깜깜에다 까만 구두가 일반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어떤 분 봤는데 솔로가 아니라 그 반주자였어. 반주자인데 그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정장을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되게 까만 정장을 굉장히 멋스럽게 잘 차려입었는데 운동화가 흰 운동화 신고 왔더라고. 와우. 색다른데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 피아노도 까맣잖아요. 연주회장이. 그렇죠. 보통 색깔 있는 피아노 거의 없잖아. 집에나 있지. 네. 까맣고 커다란 그 진짜 멋진 그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옆에 넘순이라 그러죠. 네. 넘순이 넘돌이는 없나 사실.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피아노 같은 악보는 이제 그 가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악보가 되게 좀 크고 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그 악보를 넘겨야 될 때 이제 옆에서 넘겨주는 보조 연주자가 있습니다. 연주자라고 해야 되나? 연주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넘겨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남자는 넘돌이, 여자는 넘순이. 영어로는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페이지 터너. 맞네. 예. 아, 그게 그거구나. 예. 페이지를 넘긴다. 페이지 터너 그 장비도 있는데 그거 샀다가 이제 빠꾸를 몇 개 해가지고 그게 넘순이 넘돌이었구나. 지금 알았어요. 지금 옆에서 고개를 굉장히 빠르게 흔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 있던 넘순이 분이 되게 막 진짜 격식 있게 옷을 차려입는데 반주자가 되게 막 흰 운동화 신고 있어. 되게 튀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또 뭐 신경이 아니지 좀 뭐 독특했던 일화라든가 또 더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친구들과 연주를 아까 준비하면서 연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연주하는, 그러니까 한 피아노로 2명의 연주자 아니면 2피아노로 4명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야 될 때 저희는 포지션이 너는 멜로디 라인이 조금 더 연주를 잘하겠다. 너는 반주 라인을 조금 연주를 더 잘하겠다라고 잡아두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연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덩치의 차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피지컬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걸로 봤었을 때 너가 너무 왜소하니? 너는 너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는 모르잖아. 예, 단어 실수를 하게 될까봐. 네. 그러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네. 1번, 2번, 3번, 4번 주자를 정했었던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로 네. 키별로. 실력과는 상반되게 이게 보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근데 송아 씨가 키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란 말이죠. 작은 편입니다. 그땐 작았는데. 예, 지금도 작습니다. 아니야, 호리호리하긴 한데 작진 않아요, 키가. 160이 안 되면 작은 겁니다. 꼬맹이야? 네. 근데 피아노는 뭐 이제 키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비주얼적인 거니까 뭐 사실상 연주에는 뭐 크게 적은 없고요. 그러면은 보자. 피아노도 이렇게 지금 많이 하시고 플라멩고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송아 씨 저기 플라멩고 저기 연주회 네. 발표회를 할 때 한번 가서 녹화를 해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에 나죠. 그때는 제가 또 처음이었네요. 처음이었어요 그때? 예, 제가 오프닝이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때 빨간 드레스 입고 왔잖아요. 그때 밑에가 주황색 치마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머릿속에서 지금. 네. 저는 빨간색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빨간색 치마도 입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탭댄스도 같이 들어가죠. 플라멩코 자체 신발이 탭댄스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저기 아이리시 탭댄스도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했네요. 케일리로 가셨나 그냥 탭댄스로 가셨나? 둘 다 갔던 것 둘 같습니다. 다 했어요. 네. 지금도 연주라고 해야 되나? 하고는 계시고. 혼자서 그냥 간간히 네, 그냥 취미 삼아 집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개하실 저기는 있으신가요? 재개는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시간이 넉넉치 않네요. 발표 한번 하시죠. 학교에.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악은 알아서 이제 구해 오시는 걸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구하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멩고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스톱을 했지만은 다시금 의욕에 넘치시는 이제 우리 송아 씨의 앞으로의 뭐 행사 계획은 딱히 없으시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없지만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레파토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칼을 많이 갈아두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의 엄마로서, 그런데요. 예, 어머니로서 이제 아이를 키운 애 이름이 뭐였더라? 김하랑입니다. 저번에 얼굴 한번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이제 동료들이 되게 귀엽다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그런 말만 들었는데 한번 처음 봤을 때 와 얘가 걔구나. 그래도 얼굴에 엄마가 좀 있네.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귀여워 죽겠다. 알겠습니다. 삼촌이 선물 하나 줄게. 해치지 않아. 따라와. 요구르트 하나 줄까? 가지마.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올래. 안 돼요. 안 잡아 먹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음악을 또 하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송아 씨가 이제 가장 좋아하고 또 뭐 즐겨 듣던 음악 하나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네. 대학교 때도 즐겨 들었고 지금도 즐겨 듣고 있는 음악가 중에 프랑스 음악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드뷔시입니다. 드뷔시. 예, 보통 드뷔시라고 하면은 잔잔한 음악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 음악은 되게 리드미컬한 음악이거든요. 네. 네,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일단 초등학생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리듬적인 곡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실제로 연주도 하고는 하고. 네, 악보 읽기가 네.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즐겨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단순 명료한 곡이다. 예, 길이는 그러면은 그렇게 길진 않겠네요. 그렇죠. 의외로. 예, 그 드뷔시의 제목이 뭐였죠? 케이크워크라고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크워크 옛날에 그 미디 음악 배울 때 프로그램 케이크워크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드뷔시 어린이 전경 중 골리윅의 케이크워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리윅의 케이크워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드뷔시의 케이크워크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골리윅이라고 했죠. 예, 제목에는 골리웍으로 돼 있는데 약간 그 지역별 적인가 봐. 골리웍, 골리윅 뭐 제 발음상 네 그런 걸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경쾌하네요. 예,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 많이 그 조금씩 배워가지고 어느 파트 연습해서 이제 종종 친구들끼리 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통통 튄다? 맞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것도 연주 많이 해보셨죠? 요거를 가지고 한 어린이 전경 전체를 해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뽑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 곡이 몇 분 정도 나오나요, 보통? 어린이 전경을 풀로 하면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다. 네. 애기들이 진짜 체력이 많잖아요. 네. 그 체력
좋을 때 한창 뛰어놀 때 그 느낌인가? 30분 넘는다고 했으니까 30분 동안 뛰어노는 느낌인가? 하지만 모은 고기니 하나하나씩 뺄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아기들이 이제 조금 이제 흥미 돋아서 이제 눈치 살살 보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뒤에는 조금 체력이 빠져가지고 엄마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송아 씨 지금 방금도 얘기했는데 되게 막 벌벌 떨고 있어. 왜 떨고 있습니까? 마이크 뺐습니다. 응? 마이크 왜, 아니, 이어폰 왜 빼? 사실 이제 송아 씨를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왔거든요. 친구인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막 눈치 막 보면서 교수님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때 저를 대하는 태도를 저는 편하게 해라. 이제 와서 무슨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랑 되게 지금 그때 태도랑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혼란 올 거 없다고 했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그러면은 보자. 그 학교에서 이제 뭐 동료들하고는 뭐 잘 저기가 되나요? 처음에는 낯가린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주고 그래서 오히려 힐링을 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 좋다고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지금 감사는 제가 하죠. 최고의 우등생. 감사합니다. 지금 과대표죠. 지금은 과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금 타야죠. 3, 4학년 올라가실래요?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동네에 우리 옆 동네 예술가 피아니스트이자 플라멩코 댄서인 최송아 씨와 긴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아직은 몰라요. 몇 분 리스트는 있는데 이제 얘기만 던져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송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방의 빛 대한민국 해동은 제일 고구려라 동서사방 온 나라가 삼족사족을 휘몰